뭐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을 해결할게요. 배송비가 왜 나죠? 정도 때문에 왜 나죠? 돈을 해결. 아니 이거 왜 돈을 해결할게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게 한국으로 이제 물건이 넘어온 거예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진짜 복잡해져요. 왜 복잡하냐면 일단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웬만하면 나가지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자기기나 무거운 물건이면 특히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배송비가 너무 비싸고 규제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이제 조그만 것도 못 나가는 상황이면 그래서 대부분 다 로스 처리를 해요. 이게 주변에 이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은 반품 들어와서 그 창고에 굴러다니는 물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제 사무실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건들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몇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봐주세요. 그 책임이 이제 누구한테 있는가에 대한 표를 만든 건데 일단 고객이 있고 배대지가 있고 중고 판매자가 있어요. 근데 판매자는 제가 적지 않은 이유가 판매자는 이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 판매자 우리죠. 그 우리는 다 연관이 있어서 여기서 뭐 OX를 따질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크게는 그 반품 5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물건이 개판이에요. 혹은 스펙이 달라요. 그 다음에 쓰다가 뭐 망가졌다. 그리고 뭐 물건이 더럽다. 정밀 검수했는데 받아보니까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단순 변심이다. 이렇게 크게는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스펙이 다르다. 이거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5mm짜리인데 도착해보니까 뭐 7mm짜리다. 혹은 뭐 7A인데 5A다. 뭐 이런 경우. 측정 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물건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건 반품각이다 싶은 그런 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은 잘못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배대지도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중국 판매자가 이런 경우는 잘못이에요. 왜? 다른 스펙을 보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20A짜리 전동차인데 받아보니까 30A. 잘못 보내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판매자의 문제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돌려보내기 힘들다 했잖아요. 특히 이제 물건이 대빵 크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떡하냐? 중국 판매자한테 그 환불을 받아야 돼요.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부분 환불만 이제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전 부분 환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난리는 좀 많았는데 부분 환불 자체를 거의 안 해주려는 것 같아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은 배송대행지에 어렵더라도 정밀검수 꼭 요청하세요. 특히 단가가 비싼 거는. 그래서 정밀검수 하셔서 꼭 스펙 확인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두 번째로 이제 쓰다가 망가지는 거. 쓰다가 망가지는 거는 뭐 AS가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요건 괜찮긴 해요. 사실상 뭐 7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쓰다가 망가졌으니까 네가 뭐 물어내라 한 달 뒤에 이런 케이스는 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물건이 더러움. 이거는 진짜 많았어요. 저는 물건이 더러운 경우. 근데 이게 만약에 고가의 상품이다? 그러면은 그 즉시 이제 납작 엎드려야죠.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근데 물건이 더러운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그 퀵으로 쏘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퀵으로 쏜다는 말이 중국 판매자한테 웨이하이까지 퀵으로 쏘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다 들어와요. 그게. 그리고 항공 배송으로 돌려버리면 5일에서 한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내로는 들어와요. 항공 퀵으로 쏘면은 8, 9일? 빠르면 8, 9일? 그쯤으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세사분한테 뭐라 해야 되나? 그 배송대행지 연락하셔서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시면 약간 야매로라도 좀 빨리 들어와요. 10일 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정 안 되시면 이제 돈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좀 떼어주시더라도 물건을 쓰시게 하는 게 낫고 물건을 안 쓰게 하면 문제가 진짜 이거 사무실에 물건이 꽉꽉 차요. 이런 경우에서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저는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 물건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게요. 이거 배송비가 왜 나오죠? 경도 택배 비용 왜 나오죠? 돈으로 해결할게요. 아니 이거 왜 돈으로 해결할게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제가 그때 돈으로만 계속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류비가 많이 나오죠. 그 물류비가 많이 나서 많이 나올 때는 130만 원 나왔었어요. 한 달에 물류비가.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에 도플갱어처럼 이제 복사하고 있는 그런 스승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래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맞는 소리더라고요. 모든 거를 이제 돈으로 그렇게 쉽게 까부시려고 하니까 물론 돈이라는 수돈이 굉장히 쉽고 빠르긴 하지만 충분히 말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안 써도 될 거를 쓰는 거는 자기가 볼 때 너무 오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대화로 가능하면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화를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관점도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밀 검수했는데 받아보니까 내용이 다르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잘못이죠. 그쵸? 웬만하면 배대지는 이거에 대해서 100% 다,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밀 검수랑 보고된 내용이 다르면 이건 다 보상 받는 게 맞고, 그리고 보상해 주십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보상 안 해주면 이게 난리나죠. 사실상.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에 이제 글이 한 번이라도 올라오면은, 굉장히 많이 난리가 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 처리가 쉽고, 단순 변신 같은 경우는 고객 잘못이죠. 웬만하면은 CS 하시는 폰에다가 티저나 녹음이 있어요. 녹음을 설치해 놓으시고, 그래서 녹음된 걸 꼭 가지고 계시고, 그걸 증거 자료로 내놓으시면은 웬만하면 다 반품 케이스는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로 물건 회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물건이 무거우면 어떡하냐, 이게 있죠. 일단 제가 물건 회수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이쿠폰이라는 데가 있고 로지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건 회수가 뭐냐면 홈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픽. 저는 처음에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홈픽은 뭐냐면 고객님 집에 택배 기사님이 가셔서 회수해서 저희 집까지 이제 배송을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를 말해요. 근데 홈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이쿠폰이고 두 번째가 로지아이예요. 아이쿠폰은 이게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구립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내역 조회하는 거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맨 끝자리가 잘려요. 그것도 좀 있고, 아이쿠폰이 되게 불편해요. 제가 썼을 때는. 근데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게 쓰는 거죠. 로지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최신식이에요. 이게 회수 신청을 했었나? 이러고 헷갈릴 때 요거를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내가 CS를 얼마 썼는지 내용도 보여요. 로지아이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로지아이 쓰시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이쿠폰은 구리지만 그래도 그냥저냥 쓸만한 것 같다 라는데, 제 추천은 로지아이고, 픽을 하실 때 보내는 사람은 고객, 그리고 받는 사람은 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진택배 같은 경우는 4,500원,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5,000원이에요 조금 더 빠른 건 CJ고요. 그리고 한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불할 수 있고 착불할 수 있는데, 아이쿠폰에서 선불을 하시게 되면 고객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착불로 하시고 돈을 내가 입금을 하는 게 더 낫고요. 로지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을 낼 수 있으니까 로지아이 쪽이 조금 더 운영하시는 데는 더 편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운영하시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무거운 거다. 자, 이게 문제인데, 자, 물건이 무거운 거는 CJ에서 이거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업소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무거운 거는 경동택배에서 이제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면 경동택배 영업소에다 회수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어디냐? 보통은 인천 남동현이에요. 보통은. 여기다가 전화하시면은 물건을 회수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고객님 집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갈까요? 서대문구예요. 고객님 집이.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동택배 영업소에다 전화를 해야 이거를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경동택배는 이게 이상한 게, 서대문구 쪽에 위치한 영업소에 전화하면 우리한테 접수하지 말라고요. 인천에다 전화하라고 해요. 인천 남동현에 많이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전화를 진짜 안 받거든요. 하루 종일 전화할 각오로 연락하시면 되고, 근데 남동현에 또 전화하면 또 다른 데다 접수를 신청하라고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경동택배 영업소에다 전화를 하시면은 요거를 회수 신청해 줍니다. 근데 경동택배에서 만약에 요거를 회수를 안 한다 하면은 로젠, CJ, 한진 뭐 이런 택배사들 있죠. 거기서도 충분히 회수를 해줘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화하셔서 회수를 따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용달차를 불러서 이걸 픽업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그런 게 또 있어요. 회수가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진짜 외지는 보내줄 때는 되는데 회수는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경동택배에서 회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택배 기사님이나 집배원님이 계실 거예요. CJ나 뭐 우체국이든 어디든 그런 분들이 한 분쯤은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알아셔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제가 그 돈 입금해 드릴 테니까 경동택배 영업소까지 옮겨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서 옮겨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무거운 것들은 가능하면 안 받으시는 게 베스트고, 가능하면은 배송대행지에서 정밀검수 다 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반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물건이 중국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물건이 중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중국에 있는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있고 타오바오가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강제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 반품이 있고 유료 반품이 있습니다. 무료 반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고객님 집으로 가서 물건을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게 없어요. 근데
물건이 만약에 나한테 있는 경우에는 포화물류의 1대1 문의 후에 수거지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료 반품의 경우 우체국에 가서 물건을 보내셔야 돼요. 그쵸? 근데 전자기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전자기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경우에는 15,000원이 기본이고요. 전자기기인 경우에 30,000원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오바오가 있습니다. 타오바오는 구매대행이 있고 배송대행이 있어요. 배송대행은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구매대행이 훨씬 더 편하긴 하다. 왜? 구매대행은 배송대행지 아이디로 구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 그래서 사고 날 것 같은 거는 저는 구매대행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주문을 할 때 자주 들어오는 물건들은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게 그 주문 치는 시간이 좀 더 빨라져요. 이거는 해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 이렇게 5가지의 케이스가 보통 있습니다. 물건이 개판인 경우, 쓰다가 망가진 경우, 그리고 물건이 더러운 경우, 정밀건 수했는데 받아보니까 내용이 다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 배시까지 이렇게 5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각각의 케이스별로 누가 잘못의 소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회수하는 방법은 아이쿠폰이 있고 로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수취인이 그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로지아에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무거우면 어떻게 하나요? 경로대표 영업소에 전화를 하셔서 물건 회수 신청을 하세요. 회수 신청은 보통 7일에서 한 14일 정도 걸리고 영업소 사정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로젠택배 등에 전화를 하셔서 이거를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픽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픽업이 안 되는 지역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체부님이나 택배기사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그쪽 지역을 담당하시는 우체부님이나 택배기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별도로 그 픽업을 요청드리면 되고, 픽업 장소는 고객님 집이고 도착해야 될 장소는 그 주변에 있는 경도택배 영업소예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은 웬만한 방법은 다 처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다음은 제가 겪었던 기상천외할 만한 그런 반품 케이스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재밌겠죠? 아무래도 촬영 시간이 거의 한 25분을 넘어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속사포로 랩을 쏟았는데, 자, 알아듣실 거라 생각하고 2배속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귀가 아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노우볼이었습니다.